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앞의 시간에 식물에 관한 꿈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태 제1사, 사람의 상징이냐, 태몽교상이냐,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냐, 일거리나 대상의 상징이냐, 사건, 사고의 상징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꿈속에 등장된 식물의 상징이 이 사람의 상징으로 등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목나무의 가지가 부러진 꿈으로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팔을 못 쓰게 되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고목나무가 바로 늙은 시어머니가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꿈을 꿨는데 어린 나무의 가지가 부러졌다. 그러면 어떠한 손자나 손녀 또는 뭐 좀 갓난아기 어린애가 어떠한 사고가 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대비가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의 경우라면 어쩔까요? 사례에 보면은 병아리가 어떻게 잘못되는 꿈을 꿨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아리로 상징된 어린애에게 사건, 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서정주는 국화옆에서라는 시에서 국화를 갖다가 40대 여인의 원숭미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화꽃을 보면 한자성어로 오상고절, 서리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보고 고고히 절개를 자랑한다. 뭐 이러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뭔가 좀 풍파를 갖다가 조금 맛본 뭐 40대 여인의 원숭미에 어울리는 꽃이 바로 국화꽃이 되겠습니다. 뭐 개나리요. 아이 그거는 뭐 유치원생 삐약삐약. 동물로 치면 병아리, 식물로 치면은 이렇게 개나리 뭐 요런 거로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절묘하게도 맞아떨어져 갑니다, 이게. 자, 죽은 나무가 되살아나는 꿈은요. 이거야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중병에 걸려있던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제가 요 손가락 좀 다친 거로 인해서 뭐 병원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실이 정형외과입니다. 제 병실에서 저는 저 손가락 다쳤다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다른 분 보니까 뭐 이렇게 어깨 수술해서 뭐 인공관절 집어넣었다. 무릎 부분을 갖다가 이 절개해가지고 수술했다. 어떤 분은 덤프트럭 뒤에 그 막는 문 같은 거. 그게 한 뭐 300km 이상 간대는데 그게 그냥 몸을 덮쳐가지고 아마 바로 맞았으면은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 즉사. 근데 옆으로 좀 비스듬히 어깨 치면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몸을 내리눌렀는데 몸이 거의 뭐 금이 가고 으스러진, 다행히 목을 다치지 않고 뭐 신경은 다치지 않아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몇 달간은 누워 계셔야 될 텐데 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병 가운데 정형외과에 입원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낫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처음에는 뭐 호스를 갖다가 대여섯 개 꽂고 있던 사람도 몇 달 지나면은 이제 완쾌돼서 나옵니다. 제 경험에 아주 몹쓸 것이 중풍으로 인한 뭐 반신마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잘 낫지도 않고 또 자꾸 재발도 되고 참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떠한 커다란 질병이 다가올 때, 사건, 사고가 다가올 때 꿈으로 예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은 예지는 해주는데 그 꿈의 실현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좀 인위적으로 피하자면 뭐 보험회사들이 들으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아주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상해보험 이런 거 좀 크게 완벽하게 들어놓으면 그나마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앙상한 나무를 흔들어서 과일을 따는 꿈이다. 근데 이때 그 앙상한 나무라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상징의 경우에
어떠한 그 산모의 건강이 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아주 뭐 몸이 좀 마르게 된다든지 좀 안 좋게 될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앙상한 나무를 흔들어서 과일을 땄다. 이게 인체, 사람의 경우에 어떠한 산모에게 뭔가 좀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과일이라는 게 사람의 상징으로 이제 태어날 신생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다 아시겠지만 식물이 사람의 상징인 경우에 고목나무라면은 늙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예, 또 이 성경의 역사는 바로 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 올랐다가 뭐 베어진 이러한 꿈이 있는데 별도의 동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사람을 상징한다. 나무가 사람을 상징한다. 꽃이 사람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 꿈을 꿨는데 덜 익은 과일을 따오는 꿈이에요. 꿈에 야, 익지도 않은 거 따가지고 가면 뭐에 쓰냐? 그랬더니 조산이 됐답니다. 식물이 아니라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아주 무지무지 빨리 달리더랍니다. 조산했습니다. 자, 과일이 너무 익은 꿈이다. 이거는 좀 늦게 난다고 그러나요? 예정일보다 지나서, 보통 초산의 경우에 예정일에서 일주일 전후로 이렇게 아기가 나오게 되죠. 저도 저희 큰아들 놈이 병원에서 언제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그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고 나면 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 뭐 담배 한 갑을 폈네, 세 갑을 폈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좀 기쁨의 순간을 좀 나도 좀 이렇게 쏴봐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초임 발령지에서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먹고 까무룩 얼핏 잠이 들었는데 졸다가 잠결에 학교 당시에 그 뭐 용인 아저씨라고 그러나요? 뭐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뭐 홍 선생님 그러더니 아들 낳대요. 아, 그거로 그냥 상황 끝입니다. 상황 끝. 참, 전 허망하게 이렇게 첫 아들의 출산 소식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다리면서 좀 그러한 기다림의 그러한 순간을 좀 맛보고 싶었는데 저녁 먹고 그냥 졸다가 그냥 날아갔어요. 그래도 그때 아들 낳았다고 좋다고 그 정성군 고환이었는데 집사람이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도 거기 가보고 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1차적으로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감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집사람이 아들 낳았대요.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고리타분한 이전식으로 그 교장 선생님이 아니 자네가 애를 낳나? 뭘 가겠다고 그래. 그냥 기다렸다가 주말에 가면 되지. 근데 그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 기쁨, 생애 첫 그 애비가 됐다는 그 기쁨에 에이 모르겠다. 나는 뭐 그 학교에도 이제 보강이라고 있습니다. 뭐 한 선생님이 이렇게 어쩌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면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두 시간씩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하루 정도.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에이 모르겠다. 제가 좀 착실하고 온순하고 좀 윗사람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었는데 가만 생각해도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갔다 그래라. 9시가 막차인데 막차 타고 제천까지 와서 또 택시 타고 원주 기독병원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집사람이 제가 많이 잘못했는데 그거 하나는 잘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즘에 뭐 공무원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구만요. 뭐 부인이 애를 낳으면 하루 뭐 특별 휴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전에 뭐 그러한 관리자 교감 교장의 그러한 말을 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 사실 참았다가 뭐 주말에 가면 되지만 뭐 그래도
좀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신은 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갑니까? 돈 벌려고, 명예 얻으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좀 사람답게 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도 뭐 학교에 내가 있으면 좋지만 나 말고, 제가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국어 말고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뭐 이렇게 한 시간씩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또 저도 다른 분들이 사정 생겨서 빠지면 저 그 보강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왔을 때라서 여중생 국어, 여고생 한문 수업을 들어갔는데 특히 그 여고생 좀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뭐 수업 빠졌다 그러면 손을 딱 듭니다. 제가 아유 제가 대신 보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교무부장 선생님이 껄껄껄껄 웃어요. 아 좋을 때지. 그 교실에 수업 들어가는 걸 참 즐겁게 들어가고. 근데 나이 30, 40대는 그 선생님들 학교에서 보강 생기면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강 들어가는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아유 어쩌다가 참 80년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울러서 식물이 아니라 가구가 부러지거나 가구로 이동시키는 꿈. 이때는 가구가 바로 사람의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렇게 가구가 부러졌다. 이때는 차라리 사실적인 꿈으로 실현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가구가 다리가 부러지는 거로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꿈에서는 가구가 부러졌는데 뭐 남편의 다리가 부러지게 된다든지 또는 뭐 산모의 건강에 이상이 있게 된다든지 또 이동시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꼭 가구가 아니더라도 기타의 물건 뭐 항아리가 깨지는 꿈을 꿨다. 그러면 안 좋습니다. 이 항아리가 깨지는 게 이러한 사람의 경우에 산모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기가 그냥 조산하게 된다든지 아주 위험하게 되는 이러한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태몽표상에서 씨앗이나 과일, 열매 요거 전부 다 장차 태어날 아이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여기에 나무나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의 상징표상으로 등장되고 있다. 채소류도 마찬가지다. 배추, 무, 가지, 호박 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탐스럽고 좋은 표상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도 좀 한자리 하든지 제 역할을 해내는 인물이 됩니다. 사과도 윤기 나는 아주 크다란 사과, 빛나는 사과. 그랬는데 뭐 그 과일이 씨앗이 채소가 썩었거나 시들었거나 벌레 먹었다. 그러면은 유산하게 되거나 성장 과정에서 다치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 요절하게 되는 일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참 저도 신비한데요. 어떻게 이 태몽으로 20년, 30년 뒤에 일어날 것까지도 그렇게 되느냐. 우리 인간의 운명이나 어떤 이런 운명의 길이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라 저 스스로 학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규 사범대 국어교육과 한문교육과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한문학과 박사과정, 나는 지식인이다, 학자다 이렇게 자부합니다만 이러한 태몽으로 장차 20년 30년 뒤에 태몽 꿈의 예지대로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싶은데 수많은 사례, 우리 요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옛 선인들의 사례,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 제가 그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참 믿을 것은 꿈밖에 없다. 꿈의 예지야말로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보여주는 99.9% 보여준다고 봅니다. 제가 또한 뭐 5, 6년 전부터 사주의 세계에 빠져 있는데요. 사주도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야, 이 친구가 일찍 죽었는데 또 무더운 여름에 죽었는데 또 그것도 스트레스, 우리말로 하면은 화병,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술로 전부 다 공통점이 뜨거운 거지 않습니까? 뜨거운 해에 뜨거운 날에 뜨거운 열받는 일이 생기게 돼서 술 때문에 술도 화, 전부 다 화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사주상 화가 뜨거운 불이 좀 귀신이라고 그래서 안 좋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친구가
그렇게 뜨거운 해에 뜨거운 날에 화딱지 나는 일로 또 술로 인해서 운명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또 수많은 사람의 사례를 보면서 야, 이게 사주도 맞다 이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적중도에 있어서 꿈의 의지는 99.9%를 제가 믿는데 사주는 한 70%밖에는 아직 신뢰를 할 수가 없더라. 물론 이 중에는 뭐 태어난 시간을 갖다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또 뭐 사주 보는 눈이 아직 깊지가 못해서 아직 오묘한 사주의 세계를 100% 깨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주의 세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세계와 꿈의 세계가 일치할 때 야! 뭔 일이 100%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참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어떠한 재물이 막 들어오는 꿈을 갖다가 하나 둘이 아니라 그냥 두세 가지 생생하게 꿨다. 꿈으로 재물이 들어온다. 뭐 똥꿈이던 자신이 뭐 총 맞고 죽던 어떠한 풍요로움을 보는 꿈이던 뭐 연예인과 어떠한 운의지정을 맺는 꿈이던 야 아주 좋다. 너한테 좋은 일이 들어온다. 근데 그때 사주를 딱 보니까 사주에서 강하게 편재운이라고 그래서 뜬금없이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편재운이 강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할 팔자입니다. 이 정재운이 강한 사람은 공무원 팔자, 뭐 어떤 대기업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그런데 편재가 강하게 있는 사람은 뭐 이번 달에는 뭐 몇백만 원 벌었다가 다음 달에는 뭐 몇십만 원 벌고 이거 편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주를 봤더니 자기 사주에 편재가 강하고 대운이라고 그래서 10년마다 오는 운이 편재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 또 그 해에 세운이라고 그래서 또 두자가 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편재운이 사주에 강하게 몰려들 때 야! 나는 뜬금없는 돈! 그게 뭐 로또 당첨이 제일 확률이 높죠. 도시에 있는 분으로서. 그러나 꼭 로또 당첨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뜻밖의 재물이나 돈이 생기게 됩니다. 저한테 그 꿈 상담하신 분이 꿈에 포카를 잡는 꿈을 꿨대요. 좋은 끝발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이분의 다른 꿈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재물이 막 들어오는 그런 예지적 꿈이에요. 그래서 자 로또 사보시라. 그렇지 않아도 로또 열심히 사고 있다. 근데 1, 2년인가요? 좀 상담이 좀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인가요? 올 초인가 그분이 다시 상담을 해 오셨길래 딴 거는 제가 좀 관심이 없고 아니 로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로또는 안 됐는데 뜻밖의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갖다가 이렇게 좀 뚝 떼어서 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그것도 한 3억이나 한 5억 정도 그렇게 들어왔어야만 그게 꿈이 실현된 거라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으로 봐서 야 이거는 재물 단위가 좀 크다. 요거는 뭐 몇백만 원짜리다. 요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똥도 뭐 조그만 양이라면 조그만 재물. 누렇고 황금똥 같은 거 이만큼 대박이 나겠죠. 주식에서도 이렇게 꿈 봐가지고 야 요거는 뭐 기껏 따야 내가 몇백만 원 따는 거다. 어떤 꿈을 딱 보면은 야 이거는 적어도 1억 올라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 좋은 예로 나무 끝에 말라 비틀어진 대추의 태몽이다. 이게 참 태어난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요? 제가 알기에 뭐 뇌성마비라고 할까요? 좀 이 뇌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능도 떨어지고 뭐 몸도 좀 못 가누고 이러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좀 어렵게 좀 비실비실 하다가 요절하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 딴 건 다 속여도 이 태몽은 속이지 못한다는 절벽에 앙상하고 볼품없던 꽃으로 매달려 있던 것을 보는 태몽이 있었다. 이거 태몽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앙상하고 볼품없던 꽃으로 매달려 있는 이게 아마 그 꽃이 꺾여졌는지 그럴 거예요. 꽃이 부러진. 근데 이 꿈을 꾸고서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이 태몽 꿈의 예지대로 6개월 뒤에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오래된 고목나무의 가지가 부러졌다. 시어머니가 중풍을 맞아 한쪽 팔을 못 쓰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꼭 시어머니 아니더라도 시아버지 또는 주변의 친지, 하다못해 이웃집 영감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고목나무의 사람의 상징이 바로 이웃집 영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기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참 그러니까 이제 꿈의 실현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꿈의 상징이 우리 인간의 추정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꿈을 꿨다고 그래서 반드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중풍 맞아서 한쪽 팔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이런 꿈을 회사원이 꿨다 그러면은 오래된 고목나무가 연원이 오랜 어떤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신생 회사가 아니라 아주 설립된 지 오래된 회사, 거기에 가지가 바람에 불어져 나갔으니까 그 회사 중에 여러 파트가 있다고 친다면, 여러 운영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중에 어느 분야에서 잘못된 일로 그 부서가 폐쇄된다든지, 부서에서 아주 엉망인 실적을 내게 된다든지, 그런 일로 실현이 되겠죠. 근데 이때 고목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가는 꿈이었다 그러면 그 회사 완전 부도납니다.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해몽이라는 게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달리 이루어진다. 지난 시간에도 제 동영상에 해몽 부탁 댓글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간절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또 꿈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몽하자면 그 사람의 마음먹은 바에 대해서 5분간 정도 생각하고, 또 여러가지 처한 상황에서 경우의 변수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20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 댓글에 제 꿈 좀 해몽해달라 이런 글을 올리지 마시고, 이 하단에 제 핸드폰 문자로 갖다가 정식으로 전화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저의 존재를 저를 좀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꿈해몽은 홍순례 박사 꿈해몽이 제일 정확하게 잘해. 여기에다가만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싸고 좋은 술집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분은 부동산 매매 매덕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그 상담하는 거 해몽 상담료 나 아까워서 안 한다. 어떻게 꽁으로나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꿈해몽 부탁에 댓글은 올리지 말아 주시고, 하시려면 정식으로 꿈해몽 상담을 신청하셔서 저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보다 올바른 해몽을 찾아 나가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식물에 관한 꿈의 상징 의미, 사람의 상징인 경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 번에 사태 제1사, 사람의 상징이냐, 태몽표상이냐,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냐, 일거리 대상의 상징이냐, 사건 사고의 상징이냐를 살펴보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길어져서 식물에 관한 꿈, 태몽표상은 다음 시간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